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스 코리안 토픽 김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나요? 네, 한국은 이번 주부터 정말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덥고요. 또 코로나 상황도 다시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안 좋은데 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니까 좀 이렇게 더위도 식히면서 네,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84회 54번 예상 문제, 네, 두 번째를 한번 볼 텐데요. 미리 공지된 대로 오늘의 주제는 주 4일째. 그래서 주 4일째가 뭐였죠? 일주일에 4일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 4일째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에서는 일주일에 4일 근무하는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주 4일제는 생산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도 있기에 여전히 주 4일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 4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1번, 주 4일제의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2번, 주 4일제의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3번, 효율적인 근무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들이 있었죠? 최근 몇 년간은 몇 년 동안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죠. 자, 어떻게 달라졌나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쵸? 균형은 밸런스죠, 여러분? 일은 뭐죠? work. 삶은 life. 밸런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나요? 워라벨이라고 합니다. 워라벨. 워라벨이 뭐죠? 일과 삶의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자, 이런 단어 정도는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 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었나요?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에서는,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53번 주 4일제를 가지고 설명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세계적인 분위기가 많은 기업들이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는 주 4일제, 이 주는 일주일이란 뜻이고요. 4일은 4day, 제는 제도, policy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 4일제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다. 도입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왜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일과 삶의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일주일에 5일 일하는 거 너무 많아. 일 너무 많이 해. 4일만 일해도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지금 주 4일제 도입을 시작하고 있는 거고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도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죠? 반대 의견. 반대 의견은 뭐냐면 주 4일제는요. 생산적인 측면, 생산적인 부분에서 생산적인 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맞지 않다. 맞지 않다고 보는 이 뜻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어떤 경우, 케이스도 있기에 이 에는 때문이라는 뜻이죠. 있기 때문에 여전히라고 하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 4일제에 대한 어떤 논의, debate, discussion
이 찬성 반대 의견이 핫하다, 뜨겁다란 뜻이죠.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생산성이라는 말, 네, 어렵죠? 영어로 하면 productive입니다. 생산성, productive. 자, 생산성이란 뜻은요, 내가 적은 시간을 사용해서 얼마나 좋은 퀄리티의, 네, 좋은 질의 결과를 얻었는가. 이것이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요. 적은 시간을 사용해서 좋은 질이죠. good 퀄리티의 결과를 얻었나. 이것이 생산성인데요. 즉, 여러분, 5일 일하던 것이 4일로 줄었죠? 시간이 줄었는데 그 시간이 줄어든 만큼 내가 많은 그 좋은 질의 어떤 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 4일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5일 일하던 것이 4일로 줄었는데 또 그 질은 아주 좋은 질, 좋은 퀄리티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주 4일제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쓰는 거고 2번이 부정적인 측면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1번을 쓸 때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면 되겠죠? 여기는 지금 좋은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힌트를 얻고 부정적이다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하지만 뒤에 생산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 이것을 힌트로 얻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근무 방법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네, 답을 쓰는 데는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자, 먼저 또 선생님과 하는 거 있죠? 간단하게 메모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모두 회사원이에요.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매일 5일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일이 아니라 4일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네, 개인마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면 되는데요.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네, 4일만 일하면 좀 더 쉬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힘을 얻어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휴식의 시간, 또 이것을 다른 말로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충전하다 알죠, 여러분? 휴대폰 밥 없을 때, 배터리 없을 때 이렇게 충전하죠. 네, 그게 충전이고 재는 다시라는 뜻이죠. 다시. 그래서 recharge라고 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재충전의 시간, 내가 4일만 일하니까 쉬는 시간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고 그럼 어때요? 네, 뭔가 더 힘이 나서 이것이 또 일을 할 때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쵸? 괜찮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장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5일 일하셨어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보통 금요일까지 계속 아침, 밤, 저녁, 점심 일하시느라 또 피곤하시니까 부모님 얼굴을 자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죠. 네, 그런데 하루가 더 생긴다면
가족들과 더 여행을 더 오래 가거나 또 가족들과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나겠죠. 맞나요? 네,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고 해볼게요. 하루가 더 늘었어요.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가 심했던 그 시기에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정말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막 2명 다 회사를 가야 하고 그 시간을 막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만약에 하루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육아도 잘할 수 있겠죠. 그쵸? 또 서로 가사일도 잘 나눠서 할 수 있을 거예요. 맞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부부가 서로 이것이 잘 된다면 뭔가 더 가족의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단점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회사 입장에서. 5일 일했을 때 월급을 줬는데요. 4일만 일해요. 그런데 만약에 월급이 주는 돈이 같아요. 그럼 회사에서는 4일만 일하게는 하지만 뭔가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도 있고, 그쵸? 또 어떤 회사에서는 4일만 일하는 것에 대한 돈을 줄 수 있겠죠. 5일 일할 때 만약에 100만 원을 주었다면 이제 4일만 일하니까 너 80만 원만 줄게. 이렇게 월급을 깎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내가 받는 월급이 줄었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거나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뭔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더 일을 해야 하는, 더 피곤하게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쵸? 자, 두 번째는 어때요? 두 번째는 두 번째의 단점은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요. 시간이 5일에서 4일로 줄었기 때문에 시간은 줄었지만 내가 하루에 일해야 하는 그 일의 양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쵸?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서 뭔가 업무가 더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또 세 번째는요. 이 주 4일제라는 제도가 여러분 모든 직업에 대해서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일까요? 네, 아니겠죠? IT 그룹이나 뭔가 교육 관련 회사에서는 이 주 4일제 도입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회사가 아닌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 제조업이라던가 네, 그런 또 다른 분야에서는 주 4일제 도입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네, 이것을 바탕으로 주 4일제에 대한 서론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론을 한번 써볼 건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어떻게 쓰라고 했었죠? 네, 이 부분을 첫 번째 쓰고, 자, 1번 퀘스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쓰거나, 아니면 이것과 이 첫 번째 퀘스천을 하나의 문단으로 쓰고, 이것을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쓰는, 네, 형식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 배경과 함께 자연스럽게 1번 퀘스천과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같이 쓰고 2번 퀘스천을 두 번째 문단에 3번 퀘스천을 세 번째 문단에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런데 1번이 긍정적인 측면이니까 자, 요즘 이 부분을 쓰면 좋겠네요.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 사람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1번으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 같이 볼까요? 네, 서론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아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다 같은 뜻을 중시한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쵸? 이것을 이렇게 바꿨네요. 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일주일에 4일만 일하는 주 4일제를 가져와서 쓰는, 도입하는, 끌어오는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네, 여기 도입하다라는 것은요, 잠깐 보면 어떤 제도,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나라에 IT 기술이 좋다. 그러면 이 IT 기술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거, 이런 것을 introduce라고 해서 도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일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고, 자, 주 4일제를 시행하면 어떤 제도를요, 여러분, 진짜로 하는 것을 시행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무슨 제도 이런 것들 시행하다 같이 많이 씁니다. 진짜로 하는 거. 그래서 왜 여러분 육아휴직 같은 거 있죠? 육아휴직이 뭐예요? 자,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회사를 잠깐 쉬고 아이를 돌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육아휴직 제도라고 하죠. 뭐 1년, 상황에 따라서는 2년, 3년까지 쉬고 나서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런 제도를 진짜로 하는 것, 이것을 시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 4일제를 시행하면 근로자들 알죠? 일하는 사람들을 근로자라고 하죠. 근로자들의 여가 시간이 뭐예요? 네, 내가 뭔가 취미를 하거나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보낼 수 있는 시간, 여가 시간이 늘어나죠? 증가하죠? 늘어나다는 증가하다죠? 증가하다. 네, 늘어나라는 것은 늘어나서 뜻입니다. 재충전, 아까 이야기했죠? 나의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충전, 찰지한다라고 했죠? 나의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돼요? 네, 이로 인해라고 하면 로 인해는 때문에죠? 이것 때문에가 뭐예요? 이런 재충전, 내가 다시 쉴 수 있는, 다시 나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이 시간 때문에 집중력이 뭐예요? 어떤 일이나 공부를 할 때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 힘이 업그레이드, 더 좋아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업무는 일을 말하고요. 효율성은 efficiency라고 해서 내가 뭔가 투자한 시간이나 노력보다 어떤 퀄리티, 결과가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하죠. 효율성. 자, 한번 써볼까요? 네, 내가 사용한 어떤 시간, 그리고 노력, 이것보다 어떤 결과가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을 효율성이 높아지다라고 합니다. 자, 또한이라고 했죠. 또한,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 자, 여기에 첫 번째였고요. 이제 두 번째를 씁니다. 또한, 가족과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4일만 일하니까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자, 요즘은 어떤가요? 대부분은 뭐 80%, 90% 정도를 이야기하죠. 자, 맞벌이 부부라고 하면 엄마, 아빠 모두 돈을 버는 거죠. 모두 일을 합니다.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는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죠. 네, 아이가 있는 가정,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육아하면 아이를 키우다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어때요? 만약에 주 4일제가 시행된다면, 주 4일제를 진짜로 한다면 자녀는 나의 자식, 즉 아들, son, daughter, 아들, 딸을 이야기합니다.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가족 간에, 가족과 가족 이 사이의 관계가, relationship이 어때요? 더 가까워요.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이건 고죠, 여러분. 나아가 더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대요. 저출산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해 줬죠. 출산하다가 뭐였죠? 아이를 낳다. 엄마가 배에서 아이 뿅 나오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저는 low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 간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서로 막 육아도 도와서 하고 집안일도 서로 도와서 한다면 아이 키우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서로 이렇게 도와서 하면 그래도 조금 더 힘이 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더 나아가서 더 멀리 생각하면 어때요?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선생님이 이렇게 썼었죠. 첫 번째 그 배경을 썼죠. 그래서 요즘 어떻다 이것을 쓴 후에 1번 문제가 뭐였죠? 4일제의 긍정적인 측면. 그래서 첫 번째 썼고요. 첫 번째는 근로자들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다. 이게 첫 번째였고, 자, 두 번째 뭐 썼죠? 가족과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자, 요렇게도 쓸 수 있죠? 세 번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론인 주 4일제의 어떤 부정적인 면, 좋지 않은 면도 이야기해봐야겠죠? 그러면 본론 써볼까요? 여러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론을 쓸 때, 자, 이런 표현으로 쓰죠? 그러나. 그쵸? 그러나 주 4일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씁니다. 그쵸? 그러나 주 4일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여기에 그러나 써야겠죠? 자, 여기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시간제 근로자. 자, 시간제 근로자는요, 한마디로 파타임 잡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으로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시간제 근로자, 파타임 잡을 하는 사람들. 자,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케이스죠. 근무일 수가 줄어듭니다. 그쵸? 줄어들다는 줄다와 같은 뜻이죠. 감소하다와 같은 뜻입니다. 근무 일수가 뭔가요? 근무는 일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근무일, 일하는 날의 수는 뭐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즉 1일, 2일, 3일, 4일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 4일제라고 하면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 그 근무일의 수가 줄어들어서 임금은 여러분 돈을 이야기합니다. 일을 하고 받는 돈. 그래서 급여와도 비슷한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급여, 임금을
줄이는 회사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해했어요, 여러분? 5일 일할 때는 5일 모두에 대한 돈을 회사에서 줬는데 지금 5일에서 4일로 근무 일수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 돈도 줄이는 어떤 회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가능성도 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어떤가요? 임금은 줄어들어요. 돈은 줄어드는데 여가시간은 뭐죠? 휴식할 수 있는 시간만 늘어난다면 추가적으로는 플러스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것이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라이프의 질, 퀄리티가 오히려는 반대로 더 떨어지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되나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선생님이 파타임 잡을 하는 사람인데 저는 제가 벌어야 하는 생활비는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A라는 회사에서 5일 일했을 때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4일로 바뀌면서 어떤 그 회사에서는 80만 원으로 돈을 이렇게 줄였습니다. 자, 선생님은 생활비로 100만 원이 필요한데 80만 원밖에 없으니까 20만 원이 부족하죠? 그러면 저는 이 20만 원을 더 벌기 위해서 다른 B라는 곳에서 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그러면 어때요? 삶의 질이 더 피곤하고 더 힘들겠죠? 그래서 나의 라이프의 퀄리티가, 삶의 질이 더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부정적인 측면은 업무량에 비해서. 자, 무엇에 비해는 보다와 같은 뜻이죠? compare to죠. 업무의 양은 뭐예요?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량, 선생님이 오늘 해야 하는 일이 10개예요. 5일 일할 때는 10개 일하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4일로 줄었죠? 하지만 해야 할 일은 계속 10개입니다. 그러면 일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죠. 부족하다는, 충분하지 않다죠? 충분하지 않다. 일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즉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일의 강도라고 하면 세고 약하고를 이야기합니다. 세다, 약하다. 근데 이 강도가 어때요? 세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업무에 내가 힘든 정도가 더 심해진다. 즉, 더 많이 힘들 수가 있다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10개의 일을 4일 동안 끝내야 하니까. 이해돼요? 네. 바로 이것을 설명한 것이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생산성, productive와 관련이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주 4일제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주 4일제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였죠. 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 일수가 줄어들어서 임금을 줄이는 회사가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너 조금 일하니까 돈도 줄일 거야. 이런 회사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는 뭐였죠? 업무량에 비해 일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힘든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거였죠. 해야 할 일은 10개인데 5일에서 4일로 줄었으니까 나는 4일 동안 이것을 하기 위해서 더 하루에 더 많은 시간, 더 힘들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바람직한 근무 형태였죠? 네, 그러면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결론 부분입니다. 자, 결론에서 앞에 단점을 썼죠, 여러분. 여기 위에 단점,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점까지 모두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점을 생각했을 때 consider, 고려하다죠? 왜 이러한이라고 했나요? 앞에 단점을 썼으니까, 그쵸? 이러한 문제점을 생각했을 때, 고려했을 때 회사를 이야기하죠. 주 4일째 이것을 진짜로 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은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신중하다는 여러 번 생각하고 여러 번 고민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 이유는 이로 인해가 뭐죠? 이는 this죠. 즉 주 4일째 이 시행 때문에 주 4일째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 일하는 사람들, 근로자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를 보다는 안 좋은 영향을 받다죠. 그쵸, 여러분. 주 4일째 시행으로 인해서 갑자기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없어야 하겠죠. 자, 그래서 주 4일째가 아니라 4.5일, 그러니까 4일하고 반, 4.5일이나 격주는 뭐냐면요. 2주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2주에 한 번만 4일 해보는 거예요. 격주로 단계적으로라고 하면 스텝 바이 스텝이죠. 스텝 바이 스텝. 네. 시행하거나 또는 안정적으로는 불안하지 않게 아주 편안하게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이 주 4일째가 잘 운영이 될 때까지 잘 진행이 될 때까지는 시범 운영이라고 하면요. 진짜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죠. 시범 운영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번 해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또 고쳐서 해보고, 그쵸? 한번 해봐서 괜찮으면 또 그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야 진정한은 진짜 아주 좋은 워라벨이 뭐였죠? 워크 라이프 밸런스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 정착이라는 말이 어렵긴 하지만 네, 알아두면 좋습니다. 정착하다, 정착시키다라는 말은 네, 그 자리에서 안전하게 고정적으로 막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워라벨 문화가 아주 잘 세틀될 수 있도록 이게 정착하답니다.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사실 이 주 4일째는요, 이 문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기업이 잘 시행하고 잘 운영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주 4일제를 진짜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의 어떤 기업들도 있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 주 4일제만 이야기했지만
지금 여러분 세계적으로 다양한 근무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네, 어떤 게 있죠, 여러분? 자, 한번 선생님 정리해 볼까요? 요즘 다양한 근무 형태가 있는데요. 지금 한 주사일제도 있고, 두 번째, 지난번에 가르쳐준 재택근무도 있고, 집에서 일하는 거, 그리고 유연근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유연근무제라는 거는 뭐냐면, 출퇴근 시간을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조금 늦게 출근하고, 그다음에 조금 빨리 퇴근하고, 아니면 하루에 더 많이 일하고, 금요일 같은 때는 조금 빨리 집에 오고, 이런 내가 출퇴근 시간을 컨트롤하는 것을 유연근무제라고 하고요. 요즘 또 새로운 개념으로 워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워케이션은 work 플러스 vacation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하는 거죠. 즉, 회사나 집이 아니라 어떤 휴가 장소 있죠, 여러분? 휴양지 같은 데서 일도 하고 베이케이션도 함께 즐기는 워케이션이라는 근무 형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트렌드죠. 네, 세계적으로 다양한 근무 형태가 나오는 것은 지금 트렌드고요. 네, 코로나 이후로 이런 다양한 근무 형태가 더 많이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도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자, 54번 고급으로 갈수록 다양한 이슈들을 많이 다루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단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단어를 외우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고, 아, 이제 단어 다 외웠다. 아, 이제 나 좀 토픽 단어 많이 알아요 했는데 또 선생님하고 이거 공부하면 또 새로운 단어가 많이 나오죠? 아, 그럼 또 지치죠? 그쵸? 여러분 너무 힘든 거 잘 알고 있는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늘 공부한 거 어려웠다고 해도 중요한 단어들이 많으니까 잘 메모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한번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주 4일제라는 이슈에 대해서 한번 들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어떤 비슷한 읽기 문제, 듣기 문제, 쓰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도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을 거예요. 조금 익숙해서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의 한국어 실력이 정말 단단해질 테니까 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자,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네, 구독 꾹꾹 부탁해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예상 문제 3번째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으로 주 4일제 장점과 단점, 네, 총 정리한 것입니다. 684자 정도 되고요. 여러분, 한번 쭉 살펴보기를 바랍니다.